네, 안녕하세요. 대부멘토 세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시온 대표의 안병희 대표님이신데요. 안병희 대표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요즘에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위치 기반 서비스, 소위 LBS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위치 기반 서비스는 뭐 말 그대로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통상 이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갖다가 위치 정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 정보 서비스가 작동이 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항상 핸드폰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원래 위치 정보 서비스의 정의를 보면은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이 아니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태그라든가 아니면 뭐 카드 또는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위치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애완동물이나 뭐 동물 뭐 이런 것도 다 위치 정보가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통상 이제 저희들은 저희 현재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정보를 갖다 이제 위치 정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원리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GPS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네. 경우 이제 GPS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와이파이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와이파이 기지국 정보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CID 방법이라고 해서 무선국 일반 3G나 4G 네트워크의 그 중계기 가지고도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RFID나 실내에서 이제 위치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LBS를 공부하면서 LBS의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IT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서비스의 일부분이 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LBS 서비스를 혹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위치를 알 수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정말 가능한 서비스일까요?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올해부터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NFC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RFID보다 조금 더 진보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태그에서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이제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그런 사물이나 뭐 기기 이런 것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갖다 이제 유비쿼터스 환경 네. 또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데 LBS 역시 그 안에서 이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IT 업계로 진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정말 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정말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네요. 다음 인턴으로 제가 지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급한 시간인데 지갑이 보이지 않거나 넷북을 제가 한번 잃어버렸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어떤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면 시리얼 넘버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거 부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진동이 울린다거나 위치를 핸드폰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던가 이러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LBS의 분야 확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LBS가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반감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있는데 개인 정보 중에서도 그 위치 정보가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그 중요성은 한 중간 정도 등급을 갖고
받고 있어요. 근데 아, 민감성 측면에서는 거의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 들 정도로 민감도 측면은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실질적인 정보의 중요도와 민감도가 좀 다른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위치 정보고요. 개인 정보의 침해에 대한 관한 부분은 국내에서도 이제 위치정보 보호법 보호법이 관련 법률이 네. 제정돼 있고 네. 거기서 굉장히 강력하게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위배할 시에는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법안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과거의 위치 정보는 이제 다른 사람 위치를 파악하거나 뭐 이런 서비스가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위치 정보들은 자기가 자기 정보를 갖고 뭔가 활용하는 서비스가 많아서 어떤 개인 정보 침해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LBS 서비스가 산업 전반적인 산업에도 쓰일 수 있지만 그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점점 플랫폼으로 TV를 보고 집에서 시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 사실 그걸 LBS랑 접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분야,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가 그 외에 또 어떤 분야에 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위치 기반 서비스는 뭐 저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약방의 감초 같은 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서비스에 다 접목이 될 수 있는 네. 거고 어떤 그 컨텐츠나 서비스든지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대변하는 것이 이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즉시성과 실시간성이 다 도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다 도입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속속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TV 프로그램에 응용된 사례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도 있나요? 네. 그 미국에서는 이제 브라보 TV하고 포스케어가 제휴를 해가지고 예, 생방송 같은 거를 사용자가 많이 추천한 장소에서 직접 이제 진행을 하거나 뭐 그런 곳이 있고 맛집이나 이런 뭐 네. 그 발굴할 때 맛집 발굴. 예, 사용자가 가장 이제 투표를 많이 하는 곳 그런 것들 이제 실시간으로 선정을 해서 직접 이제 그곳을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그 관광 가이드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탬프 투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경주에서 수학여행을 갔을 때 꼭 봐야 될 8군데를 뭐 방문하면 거기서 이제 스탬프 받는 것처럼 네. 이제 위치를 약간 이제 체크인해서 게임적인 요소를 그렇죠. 반영한. 그것을 이제 그 인증을 받을 수도 네. 있고 또 학생들이 향후에는 이제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 가지고 인증을 받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군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의 예인데 뭐 교육이나 서비스 또는 의료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사실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분야를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시온이라는 회사에 서기 전까지 안병희 대표님께서 그동안 어떤 기반을 닦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저는 원래 이제 그 KT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분야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GPS. 네네. 네.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GIS. 네, 연구를 맞아요. 하고 있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그 KT에서 그걸 기반으로 한 그 생활지리정보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내벤처 제도가 생기면서 모시던 이제 부장님하고 같이 그 사내벤처 회사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 사내벤처에서는
웹 지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동안 진행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모바일 쪽에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2000년도에 이제 그 위치 정보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ABS에 관련된 시스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고 작년에 다시 이제 시온이라는 이제 그 위치 기반 SNS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LBS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기업과 많이 연계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비자의 측면보다는 조금 비즈니스의 수익 모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LBS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위치 정보에 대한 그 자신의 정보가 침해당한다는 생각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LBS를 사용한 서비스가 예측이 되는 좀 모델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과거부터 많이 활용되고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이나 긴급 구조 시에 그 119나 이제 112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응급한 사용자의 그 위치를 파악해서 이제 구조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예전부터 공공에서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긴급 출동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제 공공에서 활용되고 있었고, 또 노약자 안심보호, 또 아이 지킴이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제 그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뭐 치매 노인이나 또 어떤 그 정신 질환자들 이런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이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사고나 뭐 긴급 구조, 응급 대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LBS나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이제 인명을 구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확산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항상 궁금했던 건 이제 책의 위치가 궁금한데, 그 앱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은 그냥 서가 위치만 나와 있고 사실상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자료를 그대로 탭을 이용해서 볼 수 있다는 그 약간 한 제한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서가 위치 중에 어디가 아니라 이 책에 꽂아 있는 서가 위치와 그 자색 그 위치까지 굉장히 점으로 표현이 된다던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혹시 가능할지,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딩이 되는 때 그 홍보하고 싶은 책을 이제 찾기를 시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책의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 모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책을 찾는 사람들은 서가 위치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뭔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점에다 빨리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뭐 실현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제 그 RFID보다 좀 더 발달된 그런 기술, NFC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 모든 책에 이제 바코드처럼 그런 칩이 이제 내장이 되고 그 유통하는 과정이 이제 그 컴퓨터에서 관리가 되면 그 매장 뭐 곳곳에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국 중계기만 몇 군데 설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만 구현을 해놓으면 진짜 어느 선반에 몇 번째 정확히 있는지 그거를 핀포인트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혹시 해리포터 보셨나요? 네. 거기서 보면은 헤르미온느가 그 마법의 방인가 찾으러 갈 때 예. 그 자기 위치가 그 점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있는 곳은 이런 정말 현대적인 건물의 교보문고지만 위치 정보 안에서는 굉장히 그런 고대의 무슨 서적 같은 그런 곳에서의 구현이 되고 점으로 내 위치가 파악이 되고 그럼 굉장히 재밌고 자꾸 이용하고 싶고 책을 찾고 싶은 그리고 그 원래는 책을 찾아주는 그 도우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정말 네 LBS 정말 무궁무진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막 자부심 느껴지는 서비스예요. 시오는 이제 위치 기반 SNS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느낌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들하고 공유하고 또 그런 장소에서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시온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로컬 플랫폼이라고 하는 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민간 소비 중에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있는 소비는 현재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네요. 네, 그 쇼핑몰이나 뭐 네. 이런 데가 3%밖에 되지 않고 아직도 97%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상에서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어줄 수 있는 것이 모바일이고 특히 모바일 중에서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결합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시켜서 오프라인에서 발생되는 그런 커머스나 마케팅을 온라인화 시키는 것, 그것이 시온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로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치 기반 SNS 사용자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용자들이 특정한 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 매장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정보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그 매장의 주인은 저희 시온 서비스를 통해서 할인 행사라든가 뭐 특별한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매장 근처에 있는 이제 시온 사용자들은 그거를 이제 쉽게 확인해서 그 매장을 방문해서 자기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 만들고 싶은 그 CEO의 회사의 이념이나 어떤 CEO가 되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시온 이전에는 이제 기술 중심의 그런 회사였고요. 시온에서는 이제 서비스 중심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다른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가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이 네. 창조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그게 지속 가능한 그런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자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랑받는 그런 서비스 회사가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바람대로 똑같이 트래픽도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 기술과 사회가 항상 기술보다 더 그 기술에 융합을 해서 사회 변화를 만들고요. 그것을 기반을 또 지켜주는 것이 제도랑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의 이런 위치 관련된 법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그 사업을 하실 때 뭔가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제도가 있으시거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IT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위치 정보는 그 LBS 법이 제정되어서 네.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도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법이 사실 이 인터넷이나 IT 기술을 따라오지 네, 못하고 못하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LBS 법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들은 상당 부분 신고를 했지만 오히려 외국 기업들은 이제 국내에 신고를 안 하고 국내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포스케어 있습니다. 같은 그런 네, 기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불리하지 않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이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방통위에서도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법 같은 경우는 개정하려면 이제 국회에서 또 통과를 네.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네, 많이 네. 이제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IT 기술과 법이 이제 약간 괴리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네. 있는데 얼마 전에도 뭐 여러 사이트에서 이제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네. 개인정보가 많이 이제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굳이 그런 포털이나 이런 데서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만 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보관하라는 그런 법령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령이 있나요? 네, 시행령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걸 갖고 있다가 해킹 담음으로 해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네. 오히려 이제 더욱더 보호를 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부분에서 개선되고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IT 업계에 진출하고 싶은 그 20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덕담을 해주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고 또 준비해야만 하는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 학생들을 만나면 가장 놀라는 것이 그 꿈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또 도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세상은 굉장히 무한하고 자기가 자기를 충분히 그리는 것만큼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이제 꿈을 가져야만 기회가 올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노력한 자만이 또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꿈을 안 꾸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학생들은 높은 꿈, 원대한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실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20대가 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선배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꿈이 없어서 꿈을 꿀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고 내가 얼마나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열정은 있으나 방법을 모른다 이런 20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20대들에게 뭔가 비전을 공유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병희 대표님이 되시길 정말 바라고요. 또 그런 20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우 멘토가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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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